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강변서로에 원래는 강성신 변호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강성신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현창윤 변호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강 변호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나오셨나요, 대타로? 저는 강성신 변호사하고는 이제 동갑내기 변호사 친구예요. 동갑이세요? 네, 수어지교죠. 네. 오.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물과 고기와 같은 존재예요. 물과 네. 고기요. 누가 물이고 누가 고기인가요? 당연히 강성신 변호사가 약간 물 만난 고기 같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물이고 그 친구가 거의 고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사무실도 가까이 있고 이제 같이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 교점이 생겨서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성- 희로의 락을 같이 하면서. 그래요. 네. 성격은 잘 맞으시나요? 제가 늘 받아주는 편이죠.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창윤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성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데 변호사님께 강성신 변호사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희로의 락을 같이 하는 친구고요. 제가 물같이 다 받아주니까 이 친구가 제 물 만난 고기처럼 네네. 제 주변에서 사람도 좀 많이 이끌어다주고 이런 자리도 가끔씩 만들어주고 해서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재웅 노무사님은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너무 잘생기셔서 웃음이 자꾸 나오신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첫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저는 갑자기 누가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연예인들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 키도 너무 크신데 네. 얼굴도 잘생기신 분이 갑자기 오셨는데 또 갑자기 이분이 변호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 약간 위축이 좀 많이 된. 그러니까요. 노무사님 자리가 좀 위태롭진 않은가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러게요. 네, 어떻게 지금 뭐 이름 전략- 강연서로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겸허히 아니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가끔씩만 이렇게 나오시겠죠. 네, 아니, 자주 그렇군요.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변호사님, 우리 노무사님 첫인상 어떠세요? 너무 푸근하시고 잘 받아주실 것 같아서 네. 강성신 변호사랑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역시 강성신 변호사 곁에 좀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첫인상부터 되게 좋아 보이시는 네, 그런 인상을 아유, 가지고 고맙습니다. 계신데요. 자, 오늘 그리고 이제 방송에 임하시는 우리 현창윤 변호사님의 각오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 만난 고기처럼 좀 재미있게 여러분께 좀 법률 이야기, 취업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현창윤, 서재웅의 현변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학교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아요인데요. 자, 예전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두 분이 좀 학교를 다니셨을 때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떠셨나요? 저희 때는 그야말로 하늘 같았죠. 스승님, 어디 네. 스승님 그림자를 밟으며 함부로 뒤로 쫓아가기도 힘들고 네. 밤에 뭐 전화하는 거는 당연히 좀 어렵고요. 네네네. 그냥 낮에 전화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때였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노무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학생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학생일 뿐인 거고 그쵸. 나는 선생이고 신인 거죠. 그때 뭐 체벌 이런 것도 많았죠? 많이 맞았죠. 아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진짜 요즘 같은 일이 20년 전에 벌어졌다. 네. 다음날 제가 봤을 때 학생 진짜 엄청 맞았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한테. 맞고 시작하는 거죠. 니네 학부모는 뭔데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냐 이러면서. 어머 상상만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네. 저는 조금 시대가 살짝은 바뀌었잖아요. 제가 네네. 노무사님과 변호사님보다는 조금 어리니까 제 때가 조금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조금 많이 맞고 이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학생 인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체벌이 금지되고 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저도 중학교 때는 막 두발 규정도 있고 그쵸, 그쵸. 막 뭐 치마 길이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때 막 귀미 10cm로 자르고 이랬거든요. 제가 단발을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자, 요즘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교권이 이렇게나 추락을 했나 싶을 정도인데 특히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서재웅 노무사님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신가요? 최근에 진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최근에 뭐 감명 깊게 네. 봤던 기사. 그 자기가 이제 아들이 뭐 자식이 왕의 DNA가 있다고 봤어요. 이러면서 네. 왕처럼 대해줘라. 아이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또 그냥 그 학부모가 만들어낸 말은 또 아니었고 그런 약간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동들을 조금 이렇게 케어해주는 상담소 같은 데서 나온 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연구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되게 오히려 갑자기 역으로 유명해지고 막 이런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봐야겠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또 기억하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생님의 교권과 관련해서 좀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쵸. 이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좀 비극적인 좀 결말을 맞았던 그런 분들의 장례식장에 그 갑질을 했던 학부모가 찾아가서 정말 죽은 거 맞냐라고 하는 어떤 적반하장 같은 그런 발언 좀 하고 갔다. 뭐 인사 한번 안 드리고 뭐 그렇게 갔다라는 좀 얘기도 듣고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요즘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카이스트를 다닌 학력을 내세우면서 이제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개학식 날에 이제 저녁 8시에 학부모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뭐 시험 문제 직접 출제해서 내미는 뭐 학부모 설사까지 치워줬는데 돌아오는 거 항의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을 정도로 진짜 진상 학부모 때문에 고생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런 학부모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만큼 처벌이 될까요? 사실 학부모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어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형법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어떤 당연하게도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던가 어떤 위계, 어떤 뭐 거짓말이나 기망 이런 걸로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면 뭐 선생님도 업무를 방해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괴롭힌다든가 해서 이런 좀 안 좋은 결말 좀 이르게 됐다면은 그건 나름대로 또 도의적인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재훈 노무사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왕의 DNA 네.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유명한 학부모의 경우는 교육부의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중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근데 직장 외에서 어떻게 보면 일어난 일인데 직장 내에서 징계가 되는 일일까요? 그게 또 이분이 그 일반 그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셨고 그게 달라요? 그리고 네.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좀 그 업무의 그 지위를 좀 활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연락을 하실 때도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한 게 아니라 그 교육부 내에 뭐 연락할 수 있는 뭐 망이 있던 거죠? 예, 그런 네. 망을 활용해서 교육부 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 너무 입장에서는 무섭죠. 야 뭐야 이거 교육부 네. 그럼 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이외에도 사실 오히려 제가 교육부 공무원이면 조금 더 처신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이제 뭐 학부모에게 갑질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갑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중징계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파면까지는 어려워도 정직 이상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진상 부모님들의 단골 멘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멘트를 들어보면서 어떤 문제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멘트.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 라고 이렇게 또 멘트를 꼭 한 번씩 하시거든요. 겁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멘트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일단 화나서 뛰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뛰어와서 어떤 폭행을 가하겠다는 건지 뭐 협박을 하겠다는 건지 네. 참 궁금하긴 한데 이것 자체로도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명예를 훼손하겠다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밝혀질 수만 있다면은 네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와서 진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애가 여기만 오면 그래요.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애가 문제죠. 가정교육 잘못 시킨 거죠. 아니, 집에서 안 그러는데 밖에서 왜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집에서 안 집에서도 그러면서? 그랬겠죠. 그러겠죠. 못 받겠죠. 맞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아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찰하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부모잖아요. 그쵸. 부모인데 오히려 그런 교육을 제대로 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 맡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나오는 거죠. 거죠. 네.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보살핌과 교육이 부족했던 것을 선생님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쵸, 마치 그쵸. 적반하장격으로. 어머, 어머. 네. 갑자기 화가 나네요. 네. 또 이거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작년엔 안 그랬는데, 작년엔 괜찮았는데, 애가 갑자기 학년이 올라가니까. 사춘기가 왔나 보네요. 아, 네. 사춘기 때문인가요? 선생님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는. 사춘기 아닌가요? 아, 사춘기. 그럴 시기다. 사실 작년과 올해는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쵸, 1년 그쵸. 이상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떤 교점도 달라졌을 것이고 아이의 성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변화도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마치 작년에 교사님은 잘하셨는데 네네. 이번 교사님은 좀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거는 문제의 본질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네. 오, 갑자기 무서워요. 변호사님, 네. 진짜 변호사님 같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상민 변호사님이랑 느낌이 확실히 네. 다르시네요. 자, 근데 이게 또 비슷한 맥락이 또 있거든요. 선생님이 착하셔서 우리 애가 안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약간 이게 그전 선생님은 좀 잘해주셨는데 선생님이 너무 물러 터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뭐 내일부터 때릴까요? 정말 때려야 말을 그러니까 듣는다는 체벌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분들이 정작 무섭게 다루면 네. 우리 무섭다. 아들 아동학대한다고 어머머머머머. 고소하고 애 기죽는다. 예, 그런다고 어머머머.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조심해야 될까요? 오.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뭐 트러블이 있을 때 아니 우리 애도 잘못했지만 걔도 잘못 있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진짜. 제가 듣고 있는데 막 답답한 말씀, 숨이 턱 어떤 막히네요.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지금 애가 이러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네. 그렇게 가정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그 남들 보는 앞에서 막 더 혼내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만하고 이러면서 약간 상황이 끝나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제 맞아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엔 좀 분위기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더 이제 자기 내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네. 얘기를 좀 나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좀 감싸는 그런. 네, 그래 이제 화해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둘이 안아줘. 포옹해 안아줘 이러고 네. 끝내는 게 어느 정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가장 맞아요. 좋은 형태였는데 마치 요즘은 교실이 무슨 법정이라도 된 것 마냥 그러네요. 우리 애가 한 2, 3은 잘못했는데 너네 애는 한 5, 6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따지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실이 법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친구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법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실에서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잘 보듬고 가는 그런 교육을 좀 사회화 교육이잖아요. 그런 그쵸. 사회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현장인데 오히려 부모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멘트들이 뭐 우리 애는 1대1로 친절하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네, 이런 얘기 있고 우리 애가 순해서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애들 때문이다 라는 거고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면서 또 이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거죠.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 죄송할 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죄송한 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는 분이.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늦잠 자서 준비물을 못 챙겨줬는데 혼내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멘트들이 단골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진상 부모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두 분이 학부형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네. 학부형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저희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내가 손가락질했었던 진상 부모가 알고 보니 나였다고? 라는 체크리스트예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간에 연락할 수도 있다. 젊고 예쁜 선생님이 좋다.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모른다. 나이 많은 선생님은 엄해서 애들이 싫어한다. 젊은 여교사는 애들이 만만하게 봐서 잘 못 휘어잡는다.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우리 애는 순해서 다른 애들한테 치일까 걱정이다. 우리 애는 고집이 세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때린 건 잘못이지만 맞는 것보단 낫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몇 개나 체크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요?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몇 개 정도 체크가? 저는 하나. 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지?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저도 부모 심정. 그거. 아니 이건 맞는 말인 것 그건 같긴 맞는 하거든요. 말인 것 같아요. 안 낳는데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심정 알 수는 없으니까. 혹시 변호사님은 체크 저는 진상 부모 같습니다. 저는 4개 체크가 됐는데 생각보다 진상 좋으시네요. 네. 우리 애가 잘못했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근데 제가 직업병인 것 같은 게 제가 항상 이제 의뢰인들 뭐 잘못은 했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좀 욕설을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순해서 다른 애들한테 치일까봐 걱정이다. 하고 애가 아직 없으시. 제가 이제 그리고 애 안 낳고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모른다. 네네네. 하고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간에 연락할 수도 있다인데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급한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응급실 갈 정도, 약간 그 정도면 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응급실 안 될까요? 갔을 경우에 안 되나요? 아니 다음날 아침에 어차피 그럴까요? 다음날 아침에 뭐 연락하면 알게 되는 될 거긴 테니. 한데 그럴까요? 네. 네네. 그럼 그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네, 연락 안 하지 하도록 마십시오. 할게요. 네. 저는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간에 연락할 수도 있다를 했는데 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 안 낳고 안 키워본 사람은 부모 심정을 모른다. 이거랑 때린 건 잘못이지만 맞는 것보다 낫다. 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궁금해요. 저 때리고 오는 아이를 보는 심정과 맞고 오는 아이를 보는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이렇게 어떤 아이들끼리 네. 다툼은 사실 있는 거예요. 네. 항상 한 교실에 있다 보면은 사춘기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좀 잘못 발현해서 어떤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고 화해하고 가는 것이 어떤 교육입니다. 네. 긴 측면에서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육의 측면이 아니라 아동의 측면이 아니라 부모의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또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때린 사람이 맞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고. 죄송해요. 네. 대신에 때린 사람은 때린 만큼 정말 죄송하다고 읍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네. 죄송하고 제가 단단히 교육시켜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법적인 분야까지 갈 일은 없어요. 저 진짜 무릎도 꿇을 수 있거든요. 정말 네.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부모님한테 누가 거기서 뭐 그쵸. 내가 고소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요? 가끔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그런 태도들이 좀 중요한 것이다. 물론 뭐 마음은 그 당시 마음은 물론 맞고 온 게 훨씬 더 아프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내 아이가 너를 때렸다면은 일단 그 태도를 죄송한 태도를 좀 보여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당연하죠. 근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네. 갖고 오면 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안 되겠죠? 아니 근데 네.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는 됩니다. 네. 저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맞고 왔다고 생각하면 좀 되게 마음이 조금 또 정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더글로리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네. 갑자기 또 근데 더 웃긴 경우가 우리 애가 맞고 왔는 줄 알았는데 더 가만히 가보니까 때린 더 많이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부어 있고 막. 어머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그걸 또 시시비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도 때리긴 했지만 진짜 그런 그쪽에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애가 더 많이 맞은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정말 싸우지 말아라 애기들아. 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갑질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이 일하면서 사실 변호사님, 노무사님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갑질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있으세요? 당연히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갑질이라기보다는 의뢰인들이 좀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좀 진짜 급박한 사건이 좀 많아서 사건이 뭐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벽 1시, 2시에 연락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급한 줄 알고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했는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급하지 않은 사건이야. 한 일주일, 한 달 뒤에 대응해도 되는 음. 사건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갑질 당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진짜 그렇게 새벽에 또 연락이 오나요? 저는 추석날 아침 6시에 전화 받아본 적이 있어요. 미치겠다. 네. 미쳐버려요. 네. 그래서 진짜 급한 건 줄 알고 받았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아이고.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니, 그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게 착하시네요. 말씀하신 적 있죠. 네. 막 여행 갔을 때 네. 연락 오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이건 휴가 저의 때? 일은 아닌데요. 저의 일은 아니고 저희 선배 이야기인데 선배님이 괌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네. 괌으로 여행을 갔고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한 5박 일정을 네. 보통 가잖아요. 5박 일정 중에 2일밖에 소화를 못하고 혼자 돌아오셨어요. 또 왜요? 네,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한국 왔는데 그다지 급한 일이 아니었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화가 나네요. 네, 혹시 서재영 노무사님도 갑질을 당해보셨나요? 사실 뭐 저도 저런 정도, 그러니까 뭐 주말이나 연락. 쉬는 날에 뭐 이렇게 뭐 늦게 연락 오고 이런 거 정도 말고는 사실 특별하게 갑질이라고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역시. 자,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학부모 얘기를 돌아와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안 되나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잘 고소를 잘 안 하세요. 선생님들이요? 네, 선생님들이 약간 뭐 안에서 좀 해결 좀 하자. 쉽게 말해서 내가 좀 피해를 본 건 맞지만 좀 봐주자. 그래도 제자인데. 학생들 제자인데 넓은 마음으로 좀 포용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진짜 제가 봤을 땐 해야 선을 되는데. 넘는 경우가 네.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일벌백계는 아니고 정말 그 교육의 선을 넘은 네, 그런 네, 정도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원치 않는다고 하시니까 또 그게 마음이 더 아프네요. 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노무사님?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육과 관련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뭐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좀 그 셋이서 그 세 집단이 조금 이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런 이제 교육을 계속 나아갈 건지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시점인 것 같고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뭐 학권, 뭐 선생님권, 뭐 교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결국엔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조금 배려하고 조금 이게 그 신경 써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사실 저는 그거에 이제 교육해 주는 곳이 결국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면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갈지 이런 걱정까지 사실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회로 나오기 전에 일단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인이 사회화가 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교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교권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기는요, 이 교사분들에게 직접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라고 좀 봐요. 이미 그 많은 문제점들이 교사 개개인들한테 어떤 떠넘겨진 형태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어떤 학교 차원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본인들이 좀 고민이 있고 본인들이
진짜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상태인지 상담할 그런 창구조차 없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떤 이런 비극적인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결론까지 이르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떤 1차적으로 물론 최종적으로는 교사분들께서 어떤 법률 상담이라든지 외부적인 조언을 받더라도 1차적으로 본인이 좀 편하게 어떤 뭐 회사 내에는 변호사 뭐 법무실도 있고 그쵸. 어떤 군대로 치면은 군법무관이라든가 네, 그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1차적으로라도 좀 편하게 접근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법률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좀 나을까요? 이 정도로는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법률 지원 정도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법률 지원을 위한 창구가 네, 아니면 맞습니다. 상담이라도 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세 줄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무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선생님도 사람이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항상 배려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분들 선생님 말 잘 들으시고 선생님 너무 대들지 마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창현 변호사님도 오늘 내용 세 줄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네. 이렇게 밤에 연락하면 힘든지 안 힘든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락을 좀 해주시자. 두 번째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고 정말 학부모로서 그 교사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동의 교육의 차원에서 좋은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세 번째는 정말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어떤 법률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강변 서루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갑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